안녕하세요, 민카롱입니다. 피부가 자주 뒤집어지는 사람 손? 저요. 저는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평소에 컨디션이 정말 많이 오락가락하거든요. 좋을 때는 어머 이거 왜 이렇게 피부가 반딱반딱하고 너무 좋아 이러다가도 뒤집어질 때는 지금 보이시나요? 요렇게 트러블이 와다다닥 올라오고 가라앉고 좋아졌다가 트러블 올라왔다가 이 좋고 나쁨을 되게 여러 번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진짜 오랜만에 그 염증성 트러블 있죠. 되게 딱딱하고 아픈 트러블이 뾱뾱 이렇게 연지 곤지로 생겨버린 거예요. 진짜 너무 속상하고 열받았지만 칠하게 차분하게 진정하면서 이제 홈케어로 이 트러블은 싹 잡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국이 어쩔 수 없이 뾱뾱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국들을 가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테스트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베이스 메이크업을 엄청 두껍게 올려가지고 답답하고 지저분한 피부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방법으로 해봤는데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하게 굉장히 지저분해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티들을 엄청 깔끔하게 커버하면서 피부 결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메이크업 꿀팁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화장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피부 컨디션이 나빠졌을 때 쓰고 있는 기초 케어 루틴도 추천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짜란! 토너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에 이런 토너보다는 토너 패드를 자주 사용을 해요. 근데 최근에 버블 용기를 사고 나서 토너를 되게 재밌게 바르고 있거든요. 제가 안에 담은 제품은 바이오더마 하이드라비오 토닉. 이 제품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수분 토너인데 아무래도 이런 물 토너는 주르륵 바르면 손에 엄청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화장솜에 딱 묻혀서 하게 되면 이럴 바에는 토너 패드를 쓰는 게 낫지 않나? 제품은 좋지만 손이 잘 안 가게 됐는데 손에 주르륵 흐르는 불편함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버블 용기를 샀어요. 이 제품은 쿠팡에 코맥 버블 용기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다이소에서는 1,000원에 살 수 있는 거품 용기를 저는 쿠팡에서 몇 배를 주고 사긴 했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이 토너를 여기다가 용기에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버블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품형이라서 바르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일반 스킨을 그냥 이대로 사용했을 때보다 이렇게 거품을 내서 사용하니까 바르는 것도 재밌고 뭔가 흡수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저처럼 좀 속건조 심한 머랭이들은 이 거품 용기 한번 사보세요. 대신 여기 안에 어떤 스킨을 넣어야 되냐 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 딱 이것만 보시면 돼요. 토너를 흔들었을 때 이렇게 거품이 난다. 그러면은 이 버블 용기에 넣었을 때 거품이 엄청 몽글몽글하게 잘 생기거든요. 저는 패드도 잘 쓰고 있지만 요즘은 이 거품 용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수분을 잘 넣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세럼.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저는 피부가 진짜 예민해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피부가 이렇게 뒤집어지거든요. 지금 많이 예민해 보이죠? 그래도 많이 진정을 시켰는데 저의 추측으로는 제가 최근에 우리 집 고양이 꼬끄한테 엄청 이렇게 비볐어요. 귀여워 하면서 최근에 비볐더니 갑자기 뾱뾱 자고 일어나니까 생겼던 트러블이고 지금은 진정을 잘 시켜서 이렇게 흔적이 됐는데 제가 세럼 처돌이라서 평소에 진짜 2-3개 세럼을 계속 겹겹이 레이어링해서 바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부가 망가졌을 때는 진짜 순한 세럼 딱 하나만 발라요. 요즘은 뭘 발라서 진정을 시켰냐? 메디힐의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리페어 세럼. 이게 메디힐에서 사랑받는 마데카소사이드 팩이랑 패드 있죠. 그거랑 동일한 라인의 세럼이라서 진정 효과가 진짜 좋아요. 제가 이거를 지금 3통째 사용하고 있는데 진정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고민되는 흔적 부위 있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개선을 시켜주더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왕 트러블 자국도 원래는 정말 붉은색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며칠 사용해주고 나니까 이렇게 많이 옅어졌어요. 제가 이 세럼 공부하다가 진짜 놀랐던 게 독일 더마 테스트라고 아세요? 까다롭기로 유명한 테스트인데 거기에서 이 세럼이 최고 등급을 받았대요. 그래서 예민한 피부도 진짜 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럼이고요. 이 메디힐 흔적 세럼은 트러블 자국에도 효과가 좋지만 트러블 흔적, 피부 진정, 피부 장벽 이렇게 3가지를 한 번에 케어할 수 있어요. 답답하지 않은 촉촉한 제형이라서 밀리는 느낌 없이 메이크업 전에도 사용 가능하고요.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제형이라 속건조 케어도 함께 가능해요. 저처럼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 피부가 뒤집어지기 전에 장벽 케어로 미리미리 사용하셔도 좋고 이런 트러블 흔적을 순하게 개선하기도 좋아서 데일리
세럼으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세럼이 올리브영 최초로 본품 40ml를 구매하면 이렇게 20ml를 추가로 증정해주는 기획 세트를 출시했어요. 이렇게 증량 기획 세트 출시 기념으로 총 60ml를 할인가 17,900원에 판매를 하신다고 하니까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순한 흔적 세럼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할인가에 이렇게 기획 세트 꼭 구매해보세요. 그 다음 크림은 뭘 바르냐? 메이크업 전에 크림을 듬뿍 올리게 됐을 때 밀림 현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럼을 엄청 듬뿍 바르고 크림을 소량만 바르려고 하는데 최근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섞어 쓰고 있습니다. 이 아벤느 크림은 진짜 진정에 특화된 크림인데 깔끔하게 발리거든요.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반딱반딱한 피부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의 조금 더 촉촉한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 얘가 엄청 고보습 장벽 크림인데 피부에 보습막이 생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건성분들이 되게 만족하실 수 있는 크림 같아요. 아벤느를 좀 많이 해주고 에스트라를 소량만, 그러니까 물광 크림 느낌으로 아벤느 7, 에스트라 3 정도로 해서 섞어주세요. 최대한 얇게 발라주기. 둘 다 수분감이 잘 느껴지는 크림인데 섞었을 때 속부터 촉촉한 느낌이 잘 느껴진달까? 평소에 이렇게 크림을 자주 섞어서 쓰지는 않고요. 진짜 내가 피부가 너무 뒤집어져서 이것도 발라야 되고 저것도 발라야 되는데 무겁게 바르고 싶진 않을 때 그럴 때 가끔씩 섞어서 발라주는데 꽤 괜찮아가지고 머랭이들한테도 이 방법 추천드리고 싶어요.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는 수분크림을 눌러주면서 천천히 발라주시면 좀 흡수가 잘 되고 피부가 속부터 촉촉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하면 제가 최근에 진정템으로 잘 사용했던 스킨케어 루틴 다 소개해드렸고 지금부터는 이런 트러블 잡티를 깔끔하게 깨끗하게 커버할 수 있는 메이크업 꿀팁 함께 알려드릴게요. 절대 우리는 딱 칠을 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칠해서 커버하는 방법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파데프리로 갑니다. 요즘 또 칠가이에 빠져 있어갖고 넘버즈인의 도자기결 파데 스킵 톤업 베이지. 이 도자기결 고이비진 세라믹 쿠션 이거를 사용해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용해보고 있는 제품인데 나 이거 왜 이제 썼지? 진짜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되는 파데프리 선크림이에요. 이렇게 이거 파운데이션 아니야? 톤업 베이지 컬러거든요. 어둑어둑하고 너무 진해서 부자연스럽게 발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펴바르자마자 그런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색감. 파운데이션 섞어놓은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완벽한 커버는 당연히 안 되지만 붉은기는 또 어느 정도 커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발라보자면 코 주변에 붉은기가 자연스럽게 커버된 거 보이시나요? 진짜 무슨 쿠션 발라놓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런 잡티들도 커버가 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이런 톤업 선크림은 아무래도 무기자차 성분이라서 되게 뻑뻑하게 발리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이렇게 되게 스르르르 크림처럼 부드럽게 발려요. 피부가 좀 잡티 없이 깨끗하신 분들은 굳이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안 쓰고 요거 하나만 바르셔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미 우리 머랭이들 다 이거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추천하고 갑니다. 짱 마음에 들어요. 이 선크림 바르기 전에 이 연작 베이스 프레 발랐어야 되는데 까먹었다. 베이스 메이크업의 밀착력을 더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톤업 선크림 바르기 전에 베이스 프레 꼭 발라주세요. 너무 잘 쓰고 있어서 한 달에 한 뚝씩 비우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거는 지방시의 스킨케어 코렉터예요. 진짜 스킨케어처럼 촉촉하게 가격대가 좀 있지만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붉은기가 좀 얼굴에 많아요. 그래서 코 옆에 이런 그린 컬러의 코렉터 발라주고 잡티에도 쓱쓱쓱쓱. 콧대가 좀 붉어서 콧대 컨실러들은 엄청 뻑뻑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스킨케어를 바르는 것처럼 앰플을 바르는 것처럼 되게 촉촉하게 자연스럽게 커버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뛰어난 커버력을 가진 친구는 아니지만 진짜 자연스럽게 고민되는 부분을 톤을 바꿔줘가지고 요즘 진짜 잘 쓰고 있어서 추천. 진짜 이 지방시 제품은 뜨거나 밀리지 않아서 정말 간편하게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늘은 컨실러를 좀 많이 바를 건데요. 왜냐면 핫플이니까. 피부 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고 필요한 부위에만 커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클리오 컨실러를 준비해줍니다. 트러블 자국에다가 쏙쏙 그리고 붉은기 있는 거 한 번 더 커버. 눈 밑도 이렇게
조금씩만 해서 자연스럽게 부분적으로만 커버. 저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피부가 이렇게 한바탕 뒤집어지고 나서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피부 결은 다시 또 엄청 좋아지거든요. 하지만 피부는 매끈하지만 잡티는 이렇게 오게티로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이 잡티 가리겠다고 진짜 베이스 떡칠해가지고 듬뿍듬뿍 바르면 화장 직후에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나가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무너질 때 너무 더럽게 무너져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좀 해결해보고자 섬세하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냥 와다다다다다 칠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긴 하지만 무너짐이나 지속력 부분에서 최고. 이렇게 1번 컨실러 사용해줬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컨실러 총 3개 사용할 건데요. 2번 컨실러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루나의 소프트 포뮬라 펜슬. 제가 처음에 클라우드 컬러를 구매를 했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뉴트럴 컬러를 구매했는데 뉴트럴은 잘못 샀어. 왜냐면 제 얼굴에서 너무 노래요. 이게 제가 잘 쓰고 있는 클라우드 컬러인데요. 제 피부톤하고 잘 어우러지면서 자연스럽게 커버해주는 느낌이고 뉴트럴은 제 피부톤에서 좀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커버를 했을 때 딱 커버한 부위만 너무 어둡게 노리끼리하게 뜨더라고요. 저는 클라우드 컬러를 잘 쓰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컬러로 2차 커버 갑니다. 2차는 진짜 고민되는 부위 있죠? 여기에 코 수술하고 나서 빨간 흉터 같은 게 생겼는데 뭘까요? 흉터는 아니고 뭔가 색소 침착이 됐어요. 근데 안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항상 커버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런 펜슬 컨실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내가 필요한 부위만 이렇게 싹싹싹싹싹 해가지고 커버를 할 수 있어서 좋아하는데 대부분 이런 제품들은 되게 뻑뻑해가지고 발라놨던 베이스가 대부분 까져요. 근데 이 루나 제품은 되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발려가지고 까짐이 없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손으로 자연스럽게 펴발라주는데 한 100% 펴바르지 말고 60% 정도만 살살살 이렇게 커버해줬는데 실제로 봤을 때 80% 정도 커버가 됐습니다. 우선 이렇게 놔두고 조금 있다가 3번 컨실러까지 사용할 건데 그 전에 나머지 메이크업 진행해 볼게요. 우리 머랭이들이 이거 발랐을 때 메이크업 정보를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24호랑 25호 작년 추석에 시딩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최근에 처음 게시해가지고 써봤는데 왜 이제 썼지? 빨리 쓸 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얘가 젤리 타입의 치크거든요. 말랑말랑한 이 달방아 콩콩이를 눈에다가 먼저 깔아요. 베이스 섀도우 느낌으로. 너무 묽지 않은 크림 치크라서 눈에도 바르기 좋더라고요. 너무 제형이 묽어버리면은 양 조절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얘는 되게 밤같이 말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좋더라고요. 애교살에도 꼼꼼히. 그 다음에 퍼프를 준비해서 볼에다가 똑같이 얹어줄게요.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거는 쿨톤 분들 무조건 사셔야 되는데 쿨톤 중에서도 뮤트톤 분들은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살짝 시멘트 같으면서도 연보라빛이 돌면서 또 채도도 높지 않아가지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는 여쿨이긴 하지만 이 컬러가 진짜 분위기 낼 때 너무 좋아가지고 최근에 빠져있거든요. 서비스로 코끝, 턱끝 자연스럽게 뭔가 뮤트하게 뽀용한 느낌? 저는 욕심쟁이라 하나 더 발라줄 건데요. 이게 완전 가을원 컬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단독으로 발랐을 때 살짝 좀 분위기 있으면서 칙칙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예뻐. 근데 더 예쁘게 바르려면 이렇게 쿨톤 컬러 깔아놓고 웜톤 컬러 섞어주기. 이 조합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그윽한 오렌지 브라운 느낌인데 핑크랑 섞이면서 살짝 화사하게 좀 발색이 돼요. 이거는 삼각존에도 한번 이렇게 발라서 음영감 넣어주면 좋아요. 애교살 킥. 약간 이렇게 발라주면 애교살에 바로 음영감 생기면서 중안부 짧아 보이죠? 볼에는 아까 이 핑크빛 발라놓은 것보다 조금 더 작은 영역으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섞어줄게요. 완전 뉴트럴 그 자체, 핑크와 오렌지의 조화. 너무 예뻐.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진 상태에서 치크를 자연스럽고 맑고 깨끗해 보이게 쓰려면은 저는 파우더 타입보다는 이런 크림 타입을 더 추천드리거든요. 파우더 타입은 커버해놓은 것들이 거기 위에 덮이면서 좀 퍼석퍼석해 보일 수 있어요, 피부가.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런 크림 타입을 쓰려고 하는데 또 너무 묽은 제형의 크림 치크는 양 조절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강도가 단단하게 느껴지면서도 부드럽게 잘 발리는 이런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최근에 이 조합 잘 쓰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턱 끝에도 살짝 이렇게 잡티가 생겼을 때는 치크를 조금 더 세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내 잡티를 보지 말고 내 치크를 봐라 이런 느낌으로 약간 시선 강탈 그런 포인트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채도를 많이 올려주고 있긴 해요. 치크 포인트를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깨끗해 보이려면 뭐다? 피부 베이스가 일단 엄청 얇고 깔끔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그 다음 저는 이 25호를
때 어떻게 쓰냐면 손가락에 묻혀가지고 여기 눈과 콧대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힙한 느낌, 여리여리 힙, 코끝에도 콧구멍 사이 이렇게 분위기 다 잡아놨으면 그 위에다가 파우더 처리 가볍게 해줄게요. 살짝 수분감 있는 걸로 사용해서 턱 라인, 눈가, 팔자주름 부분 톡톡. 이제 쉐딩 들어갑니다. 자연스러운 그림자 같은 컬러를 사용해서 근데 머랭이들 저 좀 갸름해진 것 같지 않나요? 어때요? 자, 다시 보세요. 그 예전 영상에서 받았던 티타늄 리프팅이죠. 2회차로 바꿔왔거든요. 실제로는 모르겠는데 화면에 확실히 이 얼굴 라인이 좀 정리된 느낌? 제가 저번에 가가지고 그 레이저 리프팅 3회를 결제해놓고 왔어요. 티타늄 2번 끝났고 남은 하나는 온다 리프팅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또 한 달 뒤에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효과 좋으면은 추천드릴게요. 어쨌건 티타늄 마음에 든다.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가격만 쌌으면 진짜 맨날 받고 싶은데 어쨌건 비싼 만큼 뭔가 자연스럽게 효과가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랬는데 머랭이들이 엥 이러면 어떡하지? 언니 돈 날린 것 같아요 이러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 그 다음 코 쉐딩. 저 최근에 브러쉬 엄청 깨끗하게 청소했거든요. 브러쉬 빨래. 브러쉬 세척 꿀팁을 알아낸 게 있어요. 건조하는 거에 있어서 엄청난 꿀팁이 있는데 조만간 빠르게 쇼츠로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약속. 코 쉐딩은 우선 콧볼 위주로 먼저 잡아주고 여기 콧대 부분에는 아까 제가 치크로 붉은 음영을 넣어놨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그레이 컬러만 살짝 묻혀가지고 한번 가볍게만 쓸어줄게요. 요거 두 컬러 눈두덩이에 가볍게 한번 쓸어주고 그 다음 총알 브러쉬로 바꿔서 삼각존에도 자연스럽게 음영감 넣어서 눈매 확장. 이제 다시 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까 썼던 이 컨실러 펜슬 애교살에다가 쓱 발라줄게요. 볼륨감 넣고 애교살이 뿅 올라왔죠? 그 다음에 투쿨포스쿨 트임 라이너 4호 언더 속눈썹 점막 가까이에서 언더 음영 넣어주고 뒤에 브러쉬가 있어요. 이걸로 해서 쓱쓱쓱쓱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눈꼬리 음영도 자연스럽게 한번 잡고 갈게요. 눈 앞머리 음영도 앞트임 효과를 내기 위해서 넣어주고 애교살 밑에 그림자 넣어줄게요. 이 정도만. 좋았어. 눈두덩이랑 애교살 포인트는 하이라이터로 넣어줄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디올 하이라이터 004 네 번째 손가락에 묻힌 다음 눈두덩이 가운데다가 발라서 입체감, 광감을 더해줄게요. 입자가 진짜 고와가지고 섀도우로 자연스럽게 쓰기도 좋고 하이라이터로도 완벽. 애교살에는 요거 2개 섞어줄 거예요. 여기 언더 음영 그려놓은 거 밑에 컨실러 발라놓은 부위에 그대로 덮어줄게요. 하이라이터는 저는 주로 이 컬러를 사용하는데요. 깨끗한 총알 브러쉬에 듬뿍 묻혀서 코끝 톡톡 여신존 싹싹 이렇게 여신존에 발랐을 때 진짜 고급져가지고 요즘은 주로 하이라이터 이것만 쓰는 것 같아요. 다시 눈으로 올라가서 뷰러로 위아래 속눈썹 꼼꼼히 집어줄게요. 슬림한 브라운 컬러의 아이라인 준비해서 점막 채우고 눈꼬리 자연스럽게 빼줄 건데 이 아이라인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다이소 거라서 컨텐츠용을 한번 사봐야겠다 하고 옛날에 샀던 건데 진짜 얇아서 점막 얇게 채우기 너무 좋고 지속력도 괜찮고 깔끔하고 괜찮아요. 조만간 다이소 가서 또 하나 사야겠어. 왜 항상 다이소는 막상 가면 살 게 생각이 안 날까요? 집에 돌아가고 아 맞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다이소템 필요한 거 생각날 때마다 메모장에다가 쫘라르륵 정리해놓고 있어요. 손톱으로 싹 정리해야 되는데 손톱이 지금 완전 빡빡이 손톱이라서 없어요. 손톱 끝이 없어서 또 애매한 기장을 싫어해서 손톱 항상 엄청 기르거나 아니면 진짜 이렇게 빡빡이로 잘라놓거나 하거든요. 손톱이 길면 좋은 점, 아이라인 라인 정리할 때 좋다. 어쨌건 이런 식으로 그려줬습니다. 그 다음 이 아이라인은 홀리카홀리카의 투샷 아메리카노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라인 풀어주고 음영감 더해줄게요. 남은 양으로는 삼각존 자연스럽게 연장, 또렷한 가닥 속눈썹을 쫑쫑쫑 붙여줄게요. 언더에는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의 마스카라 싹싹 발라줄게요. 이렇게 하면 눈화장이 끝! 오늘은 눈화장보단 피부 트러블을 자연스럽게 커버하는 꿀팁이 메인인지라 아이 메이크업은 평소에 제가 요즘 좋아하는 느낌으로 연출해봤고요. 그 다음 눈썹 제 추천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저 요즘 눈썹 탈색 안 하잖아요. 이걸 만나고 나서 너무 자연스럽게 눈썹 컬러가 싹 바뀌어가지고 진짜 완전 꿀템이거든요. 자연스럽게 한번 싹싹싹싹싹 다이소에서 이런 거 팔아요. 스크류 브러쉬. 이런 눈썹 메이크업 할 때도 잘 쓰고 얼굴에 붙은 고양이 털 뗄 때도 잘 쓰거든요. 이걸로 자연스럽게 이 브로우 컨실러를 펴주세요.
어떡해. 딱 보이시죠? 눈썹 탈색 한 거 같죠? 탈색모분들 필수템. 얘가 발색이 진짜 엄청 진한지라 이거를 가지고 눈썹을 다 빗게 되면 좀 부자연스럽게 떡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량만 바르고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펴발라주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예쁘게 연출이 돼요. 빈 부분만 자연스럽게 이런 연한 브로우로 채워줄게요. 이제 립 가볼까요? 오늘 립 색감은 약간 핑잘봄 무드로 핑크인 듯 약간 코랄기가 섞이게 연출해 볼 건데요. 에스쁘아 오버립 펜슬 베이지 볼륨. 얘가 플럼핑 기능이 있어서 요즘 필수로 입술 라인에 특히나 윗입술에 듬뿍듬뿍 발라주고 있어요. 살짝만 발랐을 뿐인데 벌써 분위기가 이렇게 생겼죠? 조금 기다리니까 입술 라인이 통통통 부풀면서 아까보다 훨씬 커졌어요. 살짝 따끔따끔한데 너무 좋아요. 그다음 입술 안쪽에는 요즘 제 인스타에 너무 많이 뜨는 딘토의 유스티티아. 얘가 완전 핑잘봄템이라고 옆구름 물론 봄웜톤까지 섭렵한 그런 틴트라고 해서 사봤는데 그 광고만큼의 그런 발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하지만 생각보다 예쁘다. 무난하게 쓰기 좋은 부드러운 핑크 컬러거든요. 착색은 이렇게 약간 주황주황하게 돼요. 그래서 핑잘봄템으로 유명한 것 같아요. 색감 되게 예쁜데 제가 이제 막 봤던 이미지들은 터질 듯한 광감이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좀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연출되는 광감이에요. 얘를 입술 안쪽에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베네피트 차차 틴트에다가 립글로즈를 하나 얹어놓은 느낌. 근데 진짜 봄웜톤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로 매트 립을 여기다 얹어줄 거예요. 이거 조합이 진짜 예쁘거든요. 제가 이 조합을 어떻게 찾아냈냐면 최근에 이렇게 유스티티아랑 립펜슬 바르고 나갔는데 지속력이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수정 볼 때 얘를 한번 얹어보자 이러고 얹었더니 세상에 진짜 기절이에요. 얘를 전체에 바르는 게 아니라 약간 외곽 부분 있죠? 입술 라인에다가 싹 발라주세요. 여기다가 먼저 딱 발랐는데 이 유스티티아랑 원밍업이랑 섞이면서 너무 예쁘죠? 아, 이거 진짜 실물로 봐야 되는데 겉에는 블러블러하고 안쪽에는 이 유스티티아가 살짝 반짝이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광감인데 입술 되게 통통해 보여. 유스티티아 먼저 바르고 롬앤 원밍업 입술 외곽 쪽에다 바르고 입술이 좀 커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서비스로 립 바르기 전에 요거 플럼핑 오버립 펜슬 발라주세요. 이렇게까지 해주면 메이크업 끝! 아니에요. 3번 컨실러 나왔습니다. 루나의 컨실 블렌더 팔레트 3호 퍼펙트 커버 내추럴이거든요. 안 가려진 잡티 흔적 있죠? 거기다가 얘를 소량만 톡톡 발라서 마무리해주면 그냥 끝! 가장 밝은 요거랑 요거 두 개 섞어서 발라주고 있거든요. 브러쉬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귀찮아서 네 번째 손가락을 또 사용할게요. 소량만 묻혀서 잡티에다가 한번 톡톡 지금은 제 피부 컨디션이 홈케어를 너무 잘 해놔가지고 자국도 진짜 빨리 없어지고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방법으로 했을 때 트러블 되게 땅땅하게 엄청 아프게 볼륨감 있게 올라왔을 때도 진짜 싹 가려졌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주고 경계 부분 풀어주면 커버가 미쳤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쿠션을 바르셔도 되고 파데프리 선크림을 바르셔도 돼요. 베이스 깔아놓고 그 다음 1번 리퀴드 컨실러 바르고 펜슬 타입의 컨실러 발라주세요. 그 다음 3번은 파우더 처리해주고 메이크업 하시고 찐 마무리 나가기 전에 컨실러 팔레트로 소량만 톡톡톡 커버 안 된 부분에다가 해주면은 진짜 트러블 싹 가려져요. 너무 놀랬다니까요. 저는 트러블 진짜 심하게 올라왔을 때도 이 루틴으로 해갖고 감쪽같이 외출을 하고 다녔거든요. 우리 머랭이들 트러블이나 잡티 고민 있는데 잘 안 가려진다 하시면은 요 단계로 마무리하시면 진짜 깔끔하고 깨끗하게 커버하고 밖에 자신 있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진짜 메이크업 끝! 저는 머리를 정리해보고 올게요. 뿌리가 너무 자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떡해. 그래도 머리 하고 올게요. 지금 뿌리가 너무 자라가지고 머리를 어떻게 해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짝짝 펴줬습니다. 저번에 뿌리 탈색하고 나서 한 달밖에 안 지났거든요. 한 달하고 조금 더 지났나? 근데 벌써 이만큼 자랐어요. 세상에. 제가 원래 머리가 빨리 기는 편이기도 하고 콜라겐도 챙겨 먹고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쑥쑥 자라는 것 같아요. 조만간 뽀탈 하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메이크업 해봤는데 제가 머리를 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뭘 좀 먹고 왔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지금 시간이 지났고 립만 살짝 수정을 보고 피부 그냥 그대로 다 났거든요. 근데 오늘 피부 표현 보세요, 머랭이들. 아까 제 얼룩덜룩했던 처음 얼굴 기억나시나요? 지금 하나도 안 무너지고 너무 깔끔해요. 잡티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너무 깔끔하게 커버가 되고 피부 결은 정말 간단하게 파데프리만 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깨끗하고 피부 화장은 굉장히 얇아 보이는 느낌이라 저는 이 방법을 완전 추천드려요. 저처럼 피부가 예민하고 트러블 자국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앞에 알려드린 대로 스킨케어 루틴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러블 자국 가리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잡티들을 가리면 자꾸 메이크업이 두꺼워져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베이스 메이크업 꿀팁 꼭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머랭이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번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머랭이들, 다음번에 봤을 때는 이 자국이 더 옅어져 있을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안녕!